찰나의 만남 2. 어제 늦은 오후에 현성현 대장 초소 대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 있어. 그 말을 나는 믿었다. 왜냐하면 나는 연이어 여러 날 쉬면서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일종의 무기력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일어나는 행위를 하는 짧은 시간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 오늘도 그런 상태로 겨우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을 때 마당이 축축했고 비는 내리지 않았다.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묽은 구름이 잔뜩 덮인 하늘이 시간이 흐르면 거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어쩌녁 전화한 대원이었다. 그는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늘도 근무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다른 이야기를 덧붙였다. 임정면에서 근무하는 노홍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산불감시 대원들 모두 병문안 가는 것에 동의하냐는 것이었다.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작년 내가 일을 시작하던 첫날 본부에 가는 길에 그는 내 옆에 앉아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익힌 식물에 대해 아는 바를 털어놓아 내심 관심을 가진 깡마른 사람이었다. 그 후 그 노홍을 두어 번 본 적이 있었지만 나는 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일 점검할 때 그의 번호는 17번이다. 그 번호 순서에 어김없이 1회 이상 유물을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더 그러했다. 노홍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는 길에 대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는 여러 날 전에 병으로 입원을 했고 17호 초소는 이미 다른 사람이 근무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황당했다. 하루 수차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17호 목소리가 변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이내서이다. 청송군 산불감시 초소 근무자들은 개별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없다. 그저 본부의 점검에 각자 위치에서 본 관망의 결과를 보고하는 소리가 무전기로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 것이 고작이다. 나는 움직이는 공전을 19호 담장자 마당에 세우고 그의 차 뒷좌석에 탔다. 내 옆에는 입원한 노홍과 같은 면에서 일하는 노인이 탔다. 노인은 얼마 전 하루 마감 직전에 제때 무전을 받지 못한 나의 과오를 지적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대원들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여간 겸연쩍지 않았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사이 운전을 맡은 대원은 주변 경관이 빼어난 지방들을 운행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경북 내륙의 한 도시였다.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인상적인 글귀를 내세우는 곳이다. 운전을 맡은 대원은 그 병원을 익숙하게 찾았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다들 한마디씩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병원 정문을 드나드는 것을 보며 삶과 죽음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였다. 병원 건물에 들어서서 우리는 우리가 찾는 환자의 위치를 두고 서성이며 의사 교환을 할 때 갑자기 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체크 무늬 반코트를 입은 그는 생긋 웃으며 허리를 살짝 앞으로 굽혀 인사했다. 나는 반가워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하는 행위를 다른 대원들이 옆에서 지켜보았다. 나는 그에게 대자고짜 돈 좀 빌려줘요. 했다. 그가 지갑을 열었고 나는 필요한 만큼만 빌렸다. 우연히 반갑게 만난 그와 이야기할 틈도 없이 우리는 병원 4층에 있는 내과중 환자실에 올라갔다. 산꼭대기에서 자연을 관망하는 우리 모두는 대형 병원이 익숙하지 않아 이리저리 복도를 헤매며 비상구를 통해 중환자실을 찾았다. 노인이 무턱대고 좌우로 열리는 불투명 유리문을 열려고 할 때 옆에서 한 여자가 벨을 눌러야 한다고 했고 그녀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내가 빨간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스르르 유리문이 좌우로 열렸고 복도에는 손을 먼저 씻으세요. 라는 문구가 써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노홍은 의식불명이었고 그의 아내와 아들이 물수건으로 나무 토막 같은 농의 팔다리를 닦고 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섰을 때 노홍의 아내와 아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보았다. 노인이 대표로 설명을 했다. 그러자 그녀와 젊은이는 반색을 하며 고마워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우리는 중환자실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나왔다. 김노홍의 아내가 따라 나와 점심을 대접하고 하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1층으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좀 전에 만난 그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냈다. 우리가 1층에 내려갔을 때 그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여전히 그의 표정은 밝고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도 마침 아는 여인이 출산해서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순간 나는 기분이 묘했다. 우연하게 병원에서 만나 얼굴만 보고 헤어진 그를 위로하고 돌아오는 동안 그의 생각이 많이 났다. 나는 그에게 돈을 빌리기 전 병원에 가는 길에 내 주머니에 지갑이 없다는 것을 안 후 운전을 하는 대원에게 오늘 일정에 각자 부담할 금액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를 만난 순간 즉흥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그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선뜻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언제 돌려줄지 기약이 없는 돈이다. 금액을 떠나서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가 있는 곳을 간다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이번한 노홍의 아내가 한 말이 생각난다.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요. 그저 대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삶과 죽음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잠시 머물고 돌아선 길에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심한 질환에 시달려 살고 죽는 것조차 분명하지 않은 것을 보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한다. 의도에 의한 것이건 우연에 의한 것이건 뜻밖의 짧은 만남으로 나를 기쁘게 한 그가 있어 즐거운 한때였다. 찾아간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노대원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빈다. 먼저 시작한 대원들이 마음을 일치하여 같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각자 소중한 시간을 내어 마음을 쓰는 것에 동참하는 기분이 좋았다. 2009년 2월 26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